안녕하세요.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분들께 정말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, 바로 수분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물만 적게 마신다,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시작부터 좀 강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물이 과연 혈액투석 환자분들께는 생명의 원천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위험이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,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.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에게 수분 관리는요, 뭐 하면 좋다,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정말 필수, 생존의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마신 물이 몸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그대로 몸 안에 쌓이기 때문이에요. 만약에 섭취한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, 혈압이 막 오르는 고혈압,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심부전까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심지어 투석을 받는 그 순간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수분 조절이 심장과 우리 몸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아니, 그럼 이렇게 중요한 수분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딱 두 가지, 핵심 숫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수분 관리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숫자는 바로 하루 수분 허용량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딱 24시간 동안 내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분의 총량이 얼마냐? 바로 그겁니다. 이거 계산하는 법이요?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. 전날 본 소변량 있죠? 거기에다가 우리가 땀이나 숨 쉴 때 자연스럽게 나가는 수분량, 한 500ml 정도를 더하면 끝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제 소변을 300ml 보셨다. 그러면 오늘의 수분 허용량은 300 더하기 500 해서 총 800ml가 되는 거죠. 만약에 소변이 아예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배출량인 500ml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숫자는 투석 간 체중 증가량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번에 투석을 받고 나서 다음 투석 받으러 오기 전까지 늘어난 몸무게를 말하는 건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늘어난 체중이 살이 찐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거의 100% 몸에 쌓인 수분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목표 수치가 나옵니다. 바로 4에서 5%. 투석하고 다음 투석까지 체중이 느는 걸요, 자신의 건체중이라고 하죠.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싹 뺐을 때의 몸무게, 바로 그 건체중의 4에서 5%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뜻이에요. 만약에 이 기준을 넘잖아요? 그럼 투석 중에 막 쥐가 나고 머리도 아프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. 수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만 생각하기 쉽거든요.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먹는 국이나 찌개 국물 당연히 포함되고요. 심지어 얼음, 그리고 수박이나 멜론처럼 물 많은 과일들 있죠? 아이스크림이나 죽에 들어있는 물기까지 전부 다 이 계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 생각보다 많죠? 자, 지금까지는 수분 섭취를 어떻게 줄일까, 제한할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. 근데요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.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볼게요. 도대체 왜 자꾸 목이 마를까?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세요. 목이 마른 건 물 때문이 아니라 소금 때문이다.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목마르다 하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요, 몸에 물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몸속의 소금, 즉 염분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갈증을 잡고 싶으면 물이랑 싸울 게 아니라 바로 소금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렇군요. 원리가 소금 때문이라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갈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. 방법들은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. 첫 번째, 당연히 짠 음식, 국물 피하는 게 시작이겠죠?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. 두 번째, 갈증이 확 올라올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에 얼음 한 조각이나 얼린 레몬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.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컵을 작은 걸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네 번째, 입이 바싹 마를 때는 물로 입안을 싹 헹궈서 건조함만 해결하고 뱉어내는 거죠. 마지막으로
아침에 그날 마실 물의 양을 미리 병에 딱 담아두세요. 그럼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요.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나에게 맞춘 관리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잖아요. 갑자기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콩팥 기능에 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필요한 수분량도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 또 영양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나만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아셨죠? 자,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볼까요? 첫째,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전날 소변량 더하기 500ml. 둘째, 투석과 투석 사이 체중 증가는 건체중의 4에서 5% 미만으로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셋째, 갈증의 진짜 범인은 물이 아니라 바로 소금이라는 거.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실 차례입니다.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거 하나는 내가 오늘 당장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?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정말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